몸가짐을 바르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래 어떤 학술은 오로지 마음 공부만을 명분으로 내세워 외모를 가다듬는 것을 가식이나 위선이라고 지목하기도 한다. 약삭 빠르고 방탕하여 구속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두 뛸 듯이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는 일상에서 절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다. 즉 방탕한 젊은 애들은 행동거지를 마음대로 한대. 나도 예전에 이런 병통에 깊게 물들어 늙도록 엄정한 몸가짐을 익히지 못했다. 후회도 고치기 어려우니 매우 후회스럽다. 왜?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습관일수록 버리기가 참 힘들잖아요. 전에 너희들을 보니 도무지 옷깃을 여미고 똑바로 앉으려 하질 않고 단정하고 엄숙한 기색이라곤 조금도 볼 수가 없구나. 자세가 불량한 거죠. 나의 병통이 한번 옮겨가서 너희들의 병통이 된 것이니 성인들이 사람을 가르칠 때 먼저 외모부터 단정하게 하여 비로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했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며 큰 소리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쳐다보면서도 공경을 실천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세상에 없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스듬히 눕지 말아라. 삐딱하게 서지 말아라. 똑바로 서라. 너무 말소리를 크게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쳐다보지 말고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해라. 자신의 마음을 늘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행동과 말과 안색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학문의 첫 출발이다라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편지 보자. 자, 편지 2를 보니까 자식들의 문제가 나와요. 자, 아들들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는 자세불량이지. 몸가짐이 반듯하지 않아. 그냥 나 웃자고 하는 소리야. 자세불량.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몸가짐을 단정하게 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학문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면 뭐가 좋아? 마음이 차분해져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 학문의 출발, 공부하는 것도 자세를 바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덕목을 자세하게 얘기하죠. 행동과 말과 안색을 바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 세 가지의 힘을 쏟을 수 없다면 아무리 재주가 탁월하고 지식이 출중해도 끝내 어디에도 발붙이고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그 패단으로 인해 어긋난 말을 하고 거칠게 행동을 하고 도적이 되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단과 잡술에 빠져 멈출 줄을 모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세 가지는 뭐라고요? 행동과 말과 안색이에요. 행동과 말과 안색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서재 3, 4 즉 이셋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 3, 4란 행동은 어때? 난폭하거나 난폭하면 안 돼. 거만해도 안 돼. 행동은 난폭하거나 거만하지 않게 할 것. 말은 비루하거나 어긋나지 않게 할 것. 그리고 안색은 미덥게 할 것. 어때요? 내가 이 책을 머리맡에 두고 틈틈이 읽으면서 갑오로 삼으라는 얘기를 알겠지? 버릴 게 없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고리타분하고 여러분 정도의 사춘기 나이 친구들이 보면 아 진짜 촌스러워 막 이럴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내가 조금 더 먹은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이게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지혜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좋은 책들을 늘 가까이 하고 특히 요즘 사춘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보면 말도 너무 험하고 행동도 너무 막하고 막 안색 맨날 찌푸리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좀 말과 행동을 한번 반성해 보면서 교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안색은 미덥게 할 것 이 세 가지다라고 3, 4의 의미를 얘기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글쓴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3, 4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너희의 인품이 나아지길 바라며 3, 4제라는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이것을 서재의 이름으로 삼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다음에 인편으로 붙여다오. 심지어 자식들한테 숙제도 내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 글을 쓰겠다. 너희는 또 이 세 가지에 대해 스스로 경계하는 잠언을 짚고 3, 4잠이라고 제목을 붙여라.
그러면 정자의 사물잠의 아름다운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니 그 얼마나 복된 일이냐 깊이 바라고 또 바란다 라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새해 첫날을 맞았어. 1년간의 공부 계획을 세워라.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설사 그 계획을 다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하고자 한 생각이나 발전하려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획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잘못된 그런 몸가짐이 사실 한번 익혀지면은 고치기가 너무 힘드니까 착한 행실을 즐기고 학문에 힘쓰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몸을 단정하게 얘기를 해라. 말과 안색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중에 전라도 강진이라는 곳을 가면요. 다산초당을 한번 꼭 들려보세요. 실제로 그쪽에서 유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셨던 그런 사실 초당은 아니야. 초당은 아니지만 그런 건물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번 다녀와 보세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어떤 걸 공부해요? 글과 나의 만남이야. 이렇게 글을 봤어. 여기서 끝이야? 그럼 안 되지. 우리가 항상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나한테 적용하라 그랬지? 사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건 아니에요. 글을 읽었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그럼 나는 새해가 됐을 때 과연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세운 적이 있나? 그럼 그 계획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선생님이 두 번째 얘기가 더 좋아요. 공부 계획보다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는 당부가 참 마음에 들어요. 나는 나의 행동은 난폭하거나 거만하진 않았나, 혹은 나의 말이 비루하거나 말을 함과 그 말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어긋남이 있진 않았나, 안색은 정말 항상 미덥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을 글의 내용과 자신의 삶을 연관짓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글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글이 주는 깨달음을 더 크게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